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4팀 이다의 정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도 오랜만에 라이브를 찍게 되었는데 네. 그 네이버 품질지수 그리고 검색 광고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이애드님은 혹시 뭐 최근에 어떤 업종을 주로 관리하고 계세요? 검색 광고. 저 최근에 이제 스킨케어 업종을 주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을 진행해보신 광고주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 칸부터 7칸까지 있는 그 초록색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칸. 이거를 품질지수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한번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품질지수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왜 신경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일단은 품질지수는 그 네이버 측에서 저희 광고 소재가 얼만큼 신뢰도가 있냐,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냐를 판단하는 척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품질지수가 높을 경우에 이제 광고 비용이 조금씩 더 절감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광고 비용이 절감됨과 동시에 같은 입찰가라도 이제 품질지수가 4칸인 소재, 5칸인 소재 있으면 5칸인 소재에서 조금 더 순위가 높게 책정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혹시 최근에 뭐 품질지수 광고를 관리하면서 품질지수를 조금 개선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광고를 많이 집행하면서 느낀 거는 이 품질지수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요. 좀 전에 현아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같은 입찰가를 쓰는 경쟁사가 있을 때 그 품질지수가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는데 저희는 품질지수가 만약에 4칸인데 경쟁사가 5칸이다. 이러면 같은 입찰가를 써도 그 경쟁사의 노출 순위가 더 높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지수 관리가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광고비 절감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품질지수를 관리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로 클릭률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클릭률이 좋다는 거는 그 광고가 그 검색 의도에 맞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광고 소재와 랜딩 페이지의 내용이 잘 맞는지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아 대리님은 진행하시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일단은 뭐 방금 말씀 주신 광고 소재의 클릭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클릭률과 더불어서 이제 전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가장 처음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안은 클릭률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에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뭐 카테고리가 잘 맞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고 방금 말씀 주신 뭐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럼 일단은 그 클릭률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 주신 랜딩 페이지 내용도 그렇고 그걸 하나하나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 클릭률 관련해서는 엄청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 광고를 이렇게 많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업체마다 세팅해 놓은 게 굉장히 달라요. 어떤 광고는 한 요 정도 노출 지면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광고는 이만큼 이게 벌써 노출 지면부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확장 소재라는 게 있어요. 확장 소재를 통해서 뭐 추가 제목이나 홍보 문구 등을 활용을 하면 훨씬
좀 더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 광고가? 좀 잘 이렇게 세팅을 한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잘 세팅을 했을 경우에 클릭률이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어떤 홍보 이벤트, 할인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걸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검색을 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후킹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확장 소재를 잘 활용을 했을 때 좀 클릭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확장 소재를 잘 활용을 해서. 저는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확장 소재를 저희가 엄청 여러 가지 유형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추가 제목도 쓸 수 있을 거고 뭐 추가 홍보 문구도 쓸 수 있고 이미지도 쓸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때 저희가 매칭해준 키워드와 저희가 사용한 확장 소재 그리고 소재의 연관성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주방용품 중에 나무 식기 같은 걸 검색을 한다고 쳤을 때 저는 나무 식기 중에서도 뭐 요거트볼이나 나무 그릇 같은 거 요즘에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나무 그릇을 검색했을 때 이미지 자체도 이미지나 뭐 추가 제목 같은 것도 모두 다 나무 그릇을 향해 있으면 훨씬 더 클릭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닐 게 아니라 뭐 나무 그릇을 검색했는데 갑자기 그 나무 숟가락 관련된 이미지가 있다면 사실 관련도가 조금 낮다고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소한 포인트라도 확장 소재를 활용하실 거면 저희가 매칭해둔 키워드와 연관성을 좀 고려하셔서 그룹을 분리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잘 매칭을 하시는 게 클릭률을 높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광고 세팅을 했던 업체 중에 스킨케어 업종이었고 미스트를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그룹을 2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승무원 미스트, 하나는 천연 미스트 이렇게 분리를 해서 승무원 미스트는 아예 제품 사진 자체가 좀 예쁘고 좀 깔끔한 느낌의 파워링크 이미지를 등록을 했고 그리고 천연 미스트 제목으로 했을 때는 이미지 자체를 좀 과일이랑 진짜 천연 제품인 것 같은 게 좀 강조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확장 소재나 이런 거는 좀 연관도 있는 걸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이제 확장 소재를 잘 사용하자 그리고 그 키워드와의 연관도를 잘 생각하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였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키워드와 잘 생각하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광고 소재를 보고 어떻게 하면은 잘 저희 페이지로 유입이 되냐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 키워드와 랜딩 페이지 연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 중에 저희가 뭐 나무 식기나 뭐 미스트 같은 상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소재는 모두 다 뭐 미스트를 향해 있는 소재였는데 클릭했을 경우에 뭐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 등 좀 관련도가 없는 제품으로 랜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저희는 상품 페이지 특정 상품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소재임에도 클릭했을 때 뭐 메인 페이지로 랜딩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좀 상대적으로 이탈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이제 저는 로직 자체에서도 랜딩 페이지가 연관도가 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풀지수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랜딩 페이지 내에도 저희가 키워드에서 좀 유입을 끌어오고 싶어 하는 키워드들이 있다면은 그것과 연관도가 좀 높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 내에 관련 내용을 이제 뭐 텍스트로 기재를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키워드 검색이 발생되는 그 키워드와 최종 랜딩되는 그 유입 페이지 내에 연관도를 좀 높여주시는 게 혼재지수 향상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질문이 들어왔는데
황진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확장 소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 게 좋으셨을까요? 이거는 진짜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판매하는 업종일 때 저는 파워링크로 예시를 들자면 가격 링크도 활용을 해보고 이미지는 당연히 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미지 없으면은 진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이미지는 기본으로 있으면 좋고 그리고 판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 링크도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추가 설명, 추가 제목 이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PC에서 노출되는 거랑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세팅하고 그냥 잘 세팅됐겠지 하시지 마시고 모바일로도 한번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링크에서 더보기 지면으로 가면은 이제 가격 링크를 설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격 링크는 그 3줄 정도로 네. 노출이 되니까 저희 그 노출 구자가 조금 넓어지잖아요. 이래서 아마 이런 이점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제 노출되는 그 다른 입찰해 있는 경쟁사들을 쫙 봤을 때 저희가 가격 링크를 노출했을 때 조금 경쟁 이점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저는 가격 링크는 살짝 빼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확장 소재를 다 조합해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제 실제 저희가 노출될 뭐 메인 키워드나 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에 노출되는 그 경쟁사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한테 조금 이점이 있을 만한 소재를 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업체에서는 뭐 서브링크나 아니면 뭐 추가 제목 활용을 조금 안 하고 있다 하면 저희가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다 경쟁 입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 현황에 따라서 조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쇼핑 검색 품질 지수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저희가 계속 설명 함께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리스님께서 안녕하세요. 파워링크에도 품질 지수라는 게 있는지 이번에 새로 나온 반응형 소재를 등록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파워링크도 방금 전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품질 지수가 존재하고 품질 지수에 따라 그 순위나 뭐 광고 비용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그 새로 나온 반응형 소재는 이제 오픈한 지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베타 기능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뭐 모든 소재를 다 반응형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기보다는 기존에 활용하시던 소재랑 반응형 소재를 좀 같이 이제 그 섞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품질 지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품질 지수를 광고 플랫폼 가시면은 한 칸부터 7칸까지 네모로 된 그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게 품질 지수입니다. 지금 품질 지수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키워드 옆에 다 그 각각 키워드마다 품질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키워드 광고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카카오 키워드 광고도 그렇고 구글 광고도 그렇고 이제 분명히 그 키워드에 대한 효력을 체크하는 기준이 각각 있어요. 카카오도 역시 이제 품질 지수가 존재하고 구글 그 키워드도 그 키워드에 대한 그 효율을 체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검색 광고는 다 이제 품질 지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한번 더 나눠볼까요? 쇼핑 검색 광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그런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저는 쇼핑 검색 광고에서
뭐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제외 키워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파워링크처럼 저희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서 자체적으로 그 뭐 소재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키워드가 잡히는 거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키워드에 노출하고 싶다고 노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품명이랑 자동으로 이제 매칭이 되다 보니 소재에 저희가 좀 잡혔으면 하는 키워드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또 제가 잡혔으면 하는 키워드가 아닌 좀 이상한 키워드에 잡힐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설정을 해주는 게 제외 키워드인데, 만약에 이 제외 키워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좀 관련이 없는 키워드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품질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제외 키워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전체 노출량 대비 저희는 그 필요한 클릭을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 클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저희가 품질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클릭률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노출 대비 클릭을 못 받는 상황이라 클릭률이 낮아지다 보니 품질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외 키워드를 사실 그룹단이나 소대단에서 각각 70개밖에 제어를 못 하잖아요. 저희는 아마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70개로는 턱없이 이제 부족한 그 업종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일단 광고 그룹단에서 먼저 그 분리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세팅을 다 하시고 나서 제외 키워드로 이제 불필요한 키워드들을 이제 제외해주는 방식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 그 작업이 한계가 있다 보니 사전에 광고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단에서 먼저 저희한테 맞는 제품들 위주로 분리를 해주시는 게 이 수고스러움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든 제품을 다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광고 예산이 좀 넉넉해서 모든 제품을 다 이제 쇼핑 검색 광고로 다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메인 제품이나 서브 제품을 뽑아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는 일단 뭐 제품별로 광고 캠페인이나 그룹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는 그 노출 희망 키워드를 먼저 리스트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라고 했을 때도 뭐 반지나 목걸이나 귀걸이 물론 이런 제품들로 그 그룹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목걸이를 판매를 한다 하면 뭐 14K 목걸이 아니면 뭐 여자친구 생일 선물, 와이프 생일 선물 이런 식으로 목걸이 하나에도 좀 얘를 소구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다 보니까 좀 키워드 위주로 광고 그룹을 분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을 어떻게 분리하고 그 광고 그룹에 어떤 키워드를 잡히게끔 유도를 하느냐도 그 품질지수 관리에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혹시 다혜 대리님은 뭐 약간 관리하시는 좀 팁이 있으신가요? 저도 보통은 이렇게 키워드에 따라서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룹을 분리를 했다고 해도 좀 그 그룹별로 잡히는 키워드들을 보면 분명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뭐 중복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외 키워드는 그리고 날마다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팅하고 안 보시면 안 되고 계속 제외 키워드 관리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뭐 이 그룹에서 만약에 승무원 리스트가 잡혔는데 그 밑에서도 승무원 리스트가 잡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한 그룹에서만 잡힐 수 있도록 제외 키워드를 다른 그룹은 잡아준다던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쇼핑 검색 광고가 저는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외 키워드가 또 하루하루 어떤 게 잡혔는지도 확인을 하고 불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룹별로 겹치는 건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서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잘 하려면 이렇게 데일리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품질지수 관리에서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를 좀 통틀어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노출 시간대인데요. 이제 많은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뭐 광고주분들께서도 그 시장 상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운영을 하다 보면 유난히 광고 그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들이 있잖아요. 뭐 이 시간대에는 그 전환율이 높지는 않은데 뭐 유입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아니면 노출량도 많다든지 이 시간대는 조금 노출량은 저조하지만 간간히 좀 전환이 발생되는 시간대일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다 되실 텐데 그 보고서를 뽑아보시거나 하시면 좀 파악할 수 있으실 텐데 이럴 때 뭐 메인 시간대 그 경쟁이 좀 심한 시간대에도 저희는 입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는 품질지수를 조금 관리를 그 품질지수 개선을 좀 1순위로 두는 시점에서 보면 경쟁도가 좀 덜한 시간대에 입찰을 해서 그 노출량 대비 이제 좀 많은 클릭을 받아가는 전략을 한번 선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핵심 시간대에만 입찰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딱 봤을 때 뭐 그 노출량 대비해서 유입이나 전환이 좀 많이 발생되는 시간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 시간대만 이제 뭐 입찰을 해서 그 소재 품질 지수를 좀 높여본다든지 이렇게 좀 노출 시간대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출 시간대별로 노출량도 다르고 이제 뭐 검색량, 클릭량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조금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노출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노출은 엄청 많은데 클릭이 안 되면 또 품질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클릭률을 높여야 품질지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노출 시간대별로 어떻게 비용 소진이 되는데 전환은 발생 안 되거나 아니면 유난히 그 경쟁이 심한 그 시간대는 제외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경쟁이 심한 시간대? 네. 물론 예산이 많으면은 다 켜놓으셔도 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을 하시려면 뭐 시간대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ICT의 샤추간님께서 안녕하세요. 식품업종 쇼검 진행 중입니다. 자사명 키워드로 자사명 키워드로만 전환이 발생해서 품질지수가 만칸이었는데 테스트할 겸 자사명 제외하고 상위 노출하니까 품질지수가 한두 칸이 되었어요. 전환 키워드 뽑을 때 품질지수 하락은 어쩔 수 없나요? 추가로 노출량에 비해 클릭이나 전환이 적어 테스트가 잘 안 되는데 품질지수는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게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그 원래 잘 운영하던 소재 자사명 키워드로 전환이 잘 발생되던 소재에서 그 잘 발생되던 자사명 키워드를 제외하고 그 메인 키워드에 노출하셨다는 말씀이신 건지가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은 그 품질지수가 하락하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노출량 대비 그 양인 클릭률이 그걸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사명에 비해 메인 키워드의 노출량이 엄청 높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 나오던 소재에서 자사명 잘 나오던 키워드를 제외하고 이제 노출량이 갑자기 뭐 몇 배로 이제 확 뛰는 메인 키워드에 노출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품질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자사명 키워드는 자사명 키워드에만 노출되는 뭐 그룹을 분리를 해서 준다든지 해서 얘는 두고 테스트 그룹을 새로 만드는 편이거든요. 기존에 잘 나오던 소재는 그 잘 나오던 그 최적의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모습을 하거나 이렇게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룹을 새로 하나 파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환 키워드 뽑을 때 품질지수 하락은 어쩔 수가 없나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봤을 때 확실히 자사명 제외하고는 상위 노출을 시켜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노출량이 엄청 늘다 보니까 그에 비해 클릭이 안 됐을 때 품질 지수가 진짜 떨어지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출이 너무 늘었다 보니까. 그래서 꼭 메인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를 너무 상위 노출하시는 것보다는 좀 업체 상황에 맞게 조금은 순위를 낮춰놓는 것도 저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환 키워드 발굴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약간 궁금한데 만약에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는 키워드가 정말 상위 키워드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두유 제품을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저희가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키워드가 두유 관련 소재다라고 하면 두유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검은콩 두유, 뭐 참깨 두유, 그리고 시니어 두유, 뭐 어린이 두유 이런 식으로 뭐 관절 두유 약간 이런 키워드 뽑을 수 있는 그 하위 카테고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이런 하위 키워드로 진입하지 않고 두유로만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갈래들과 같이 이제 겹쳐서 경쟁이 있다 보니까 노출 수는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그 많은 두유 중에 우리 소재를 클릭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키워드 선정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테스트를 만약에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 키워드가 정말 우리 업종의 상위 키워드인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예산이 그냥 이 상위 키워드로도 입찰을 박아버릴 만큼 엄청 많은 상황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은 그 상위 입찰하고 계신 키워드가 얼마만큼의 규모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상황과 일치한다면은 그 키워드는 일단 그 입찰을 좀 내려두시고 그 하위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전환 키워드를 발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제품의 주요 타겟이라든지 주요 성별 아니면은 뭐 좀 특수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키워드를 조합해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엄청 많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베스트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산이 엄청 많으셔서 메인 키워드로 그 상위 노출을 해놓으신 게 아니면 좀 큰 키워드는 조금 순위를 낮춰 놓으시고 세부 키워드를 조금 발굴을 해서 그 키워드의 노출 순위를 조금 높여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키워드 뽑는 게 어렵다 하시면은 근데 물론 대표님께서 자기 제품의 소구 포인트는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고객들의 소구 포인트가 본인이 생각하거나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쇼핑 검색에서 연관 키워드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 내에서 좀 소구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를 활용해서 그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세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금은 답변을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질문을 주신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좀 가장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 그 클릭률이잖아요. 일단 클릭률에 초점을 맞춰서 뭐 전환 키워드 테스트를 하실 때도 뭐 노출량 대비 클릭이 얼만큼 발생될 수 있는 키워드 규모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추가로 이제 말씀 나눌 내용 있을까요? 정부의 말씀이라던가 아까는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비슷한 거긴 한데 또 요즘 PC에서 검색량과 모바일에서 검색량이 또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PC로 어떤 걸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뭔가 좀 업무 관련된 게 아니고서야 웬만한 쇼핑은 거의 다 모바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PC랑 모바일도 경쟁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경쟁이 다르면 또 입찰가가 다를 거고. 근데 만약에 PC에서는 1,700원에 입찰할 수 있는 거를 모바일이랑 같이 분리를 안 해놔서 2,700원에 만약에 했다고 하면 또 이것도 광고비가 누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별로
입찰가, 경쟁도를 확인을 해서 이걸 또 분리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관리를 들어가면 노출 지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디바이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요즘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특정 업종 아니면은 판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바일에서 저는 더 경쟁이나 입찰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그룹 자체를 PC그룹이랑 모바일 그룹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이것도 역시 광고비 절감에 저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노출 지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운영하던 그 애견 업종 중에서 메인 키워드가 좀 한정적인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 메인 키워드에 이제 제품을 노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보통 좀 상순위에 노출하는 걸 희망을 해서 그 메인 소재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보통 네이버 쇼핑 지면이랑 네이버 뭐 통합 검색 지면 그 모바일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품질 지수가 만 칸일 때도 있고 조금 뭐 6칸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율도 조금 떨어지고 클릭률도 뭔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소재를 네이버 쇼핑 지면이랑 그 통합 검색 지면이랑 한번 저도 분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쇼핑 검색 지면에서는 그 해당 키워드 입찰가에서 한 4, 5순위 정도의 노출이 되는데 이제 통합 검색 지면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해보자 하고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두 키워드 모두 두 소재 모두 이제 품질 지수가 만칸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쇼핑 지면에서는 로아스가 100% 초반으로 머무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쇼핑 지면과 통합 검색 지면을 분리해서 입찰가를 조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쇼핑이랑 통합 검색 지면 모두 이제 로아스가 좀 개선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노출 지면마다 좀 입찰가나 품질 지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 지면에서도 이제 디바이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어떤 노출 지면에 노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노출 지면은 어디고 노출량을 유독 많이 잡아먹는 지면이 있거든요. 뭐 저는 최근에는 이제 보고서 상에서 뭐 당근마켓 같은 지면을 확인을 했는데 보고서 한번 쫙 뽑아보시다 보면은 뭐 진짜 쓸데없는 노출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구자도 분명 있을 거라서 그거를 필터를 해주시는 것도 품질 지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확인.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님 혹시 뭐 더 추가로 말씀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저는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로 이제 뭐 어쨌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좀 여러 테스트와 그리고 좀 주기적인 체크? 물론 이제 뭐 테스트하기에 좀 충분한 예산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광고주분들마다 다 다른 상황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많이 테스트 진행해보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여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안 계시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